전체 무한 바디워시예요. 다양한 거. 예, 여러분 지금 김PD님하고 세차 한번 시원하게 해봤고요. 이 차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고요. 지금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바디 샴푸 그걸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꾸며놓은 저희 아버지랑 꾸며놓은 잔디 위에서 한번 작업을 해봤고, 아까 고압 세차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사과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농사 기계에 대한 어떤 범위를 흙을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본 영상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하도 예민하시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설명을 따로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디펜더 이 친구 겨우내 고생 많이 해서 염화칼슘을 하도 많이 묻히고 있어서 이렇게 송풍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나머지 물기 제거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때마침 요 근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영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염화칼슘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면서 세차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성분이 세차하시기엔 좀 벅찬 정도의 크기죠? 근데 이전 차가 이제 스타리아였잖아요. 제가 스타리아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스타리아가 더 힘들었던 느낌이 좀 듭니다. 디펜더는 높은 차고지를 좀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지상고가 낮아갖고 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GV80 높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올려놓고 처음에 세차를 한 이유는 하부에 대한 세차를 하기 위해서 배를 좀 보려고 제가 작업을 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롱텀이죠. 제가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부여하면서 이 차에 대한 시승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요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캠핑 여러 가지 면모에서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정보를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물기 제거 좀 이따 하고, 지바겐, 랭글러, 루비콘 등등 이런 뭐 디펜더 등등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트렁크에 매우 익숙하십니다. 이 트렁크가 옆으로 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스타리아도 그렇고 영업용 차량 이렇게 출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승합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트렁크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는데, 써보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선호하십니다. 이게 좁은 데서 못 연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좁은 데서 열 수 있게 최적화된 트렁크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요만큼의 뭔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만 열어서 제 몸만 들어가서 물건 꺼내 오시면 돼요. 그 범위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쇼바가 달린 트렁크들은 이렇게 슉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거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 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드리면은 생각보다 많이 넓고요. 이 광활한 공간은 완전 평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리아로 제가 차박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한 공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130이 우리나라 이제 상륙을 곧 합니다. 얘는 120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완전 평상이 안 된다는 정보를 현재까지 제가 받았는데, 아마도 계속 그 정보가 맞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짐을 싣고 내릴 때 조절을 해서 차고지의 높이를 좀 맞춰서 여성분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서스펜션이 이번에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현실적인 단점, 겨울에 춥잖아요. 얘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셔가 밑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후면부에. 근데 추울 때, 지금도 뭐 눈이 다 녹지 않은 계절이긴 한데, 승차감이 정말 물렁물렁하고 에어 서스펜션이라 굉장히 부드러운데 겨울엔 딱딱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체감에 대한 어떤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우리 디펜더 동호회 회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추워지면 모든 부품들이 약간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하드해진다는 표현이 맞는 건데, 상응하는 조건을, 결과치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물렁물렁한 승차감을 바라신다면 따뜻한 봄철을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일반 보통 차량에 비해서는 물론 당연히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점이 또 뭐 있었을까? 연비? 그렇죠. 연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덩치 대비는 좋은데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치고는 그리 좋지 않은 연비는 맞아요. 근데 사실 디펜더를 타거나 이 정도 등급을 타시거나 3000cc 타시는 분들은 연비에 그렇게 예민성은 없다라는 표현을 인터넷에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더 사실 이 정도 급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냉정하게 정말 가성비를 더 찾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제가 계기판에 보이는 그대로 연비를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키로수 나누기 100을 하시면 이 연비가 보이는 건 맞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인들 많이 훌륭하고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서 부족함 없이 이 차량 계속해서 제가 운행을 하고 있고, 승차감이나 여러 범위 내에서 겨울에 약간 차이점은 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곧 찾아올 텐데, 제가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은 우리 디펜더 동호회 저랑 친하신 몇 분도 계신데, 자, 저는 아산 팬더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흙바지가 없죠. 흙바지를 장착을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개인적으로 하려 합니다. 흙바지 같은 경우도 가격은 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 10얼마 미만 이상인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그죠? 알아보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3-40만 원대로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아서 하는데 약간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는 좀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기타 계속 제가 롱텀 시승기 한번 제공할게요. 더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새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용이하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타리아 굉장히 이 차보다는 솔직히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위로 더 높고 뭐 그런 건데, 물론 지상고 높이면 얘가 훨씬 더 높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얘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계속 할 말이 많은데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랑 센서 범위가 있는데, 여기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전방에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개입에 있어서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제가 시승기에 대한 롱텀 리얼 시승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